웹사이트 비밀번호 같은 거 가물가물하거나 아니면 방금 만난 사람 이름이 입가에서만 맴돌고 딱 안 떠오를 때, 정말 답답하죠.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이게 기억이라는 게 꼭 완벽한 기록 장치 같지만은 않더라고요. 실제로는 허점이 좀 많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 데니얼 샥터라고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 연구 자료를 좀 보면서요, 우리 기억이 왜 이렇게 불완전할까? 그 이유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샥터 교수가 이 기억의 오류를 7가지 죄악이라고까지 불렀다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 일상이랑 좀 관련 깊은 2가지, 소멸하고 오규인, 이걸 중심으로 좀 깊이 들어가 볼게요. 이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다네요. 네, 맞습니다. 그 샥터 교수가 말한 7가지 오류는 크게 보면 2부류인데요. 하나는 정보를 그냥 잊어버리는 거. 이게 이제 소멸, 정신없음, 막힘 같은 거고요. 다른 하나는 좀 부정확하게 혹은 원치 않게 기억하는 거예요. 오규인, 피암시성, 편향, 지속성 이런 것들이죠. 오늘 저희가 다룰 소멸이랑 오규인은 우리가 왜 기억을 잃어버리고 또 왜 왜곡하는지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될 겁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오류, 소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이 점차 희미해지는 현상,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고 보니 19세기에 헤르만 에빙하우스라는 분의 그 유명한 연구 있잖아요. 망각곡선. 뭔가를 배우자마자 확 잊어버리고 시간이 갈수록 천천히 잊는다. 이런. 그래서 초반 복습이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네, 맞아요. 바로 그 망각곡선처럼 기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좀 약해지죠. 그 오제이 심프슨 무죄 판결 때 사람들 기억 추적한 연구가 아주 좋은 예시인데요. 판결 직후에는 다들 자기가 그 소식 어디서 어떻게 들었는지 엄청 생생하게 기억한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불과 3년 뒤에 다시 물어보니까 절반 이상이 사실이랑 다르게 기억하거나 아주 심각한 오류를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러니까 기억이 무슨 비디오 테이프처럼 딱 저장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세부적인 건 좀 날아가고 전반적인 줄거리나 핵심 위주로 재구성된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재구성된다는 점. 그게 되게 흥미롭네요. 그럼 다음 오류. 오귀는 뭔가요? 이건 기억의 출처를 잘못하는 거라고요? 예를 들면 꿈에서 겪은 일을 진짜 있었던 일로 착각한다거나 아니면 신문에서 분명히 봤는데 친구한테 들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건가요? 혹시 그 데자뷰 현상 있잖아요. 이것도 요게 해당되는 걸까요? 네, 정확합니다. 데자비도 오규인의 한 예로 볼 수 있어요. 이게 왜 일어나냐면요. 우리 뇌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랑 좀 관련이 깊은데요. 어떤 정보가 아주 쉽게 막힘없이 처리되거나 이걸 이제 전문가들은 처리 유창성이 높다고 해요. 아니면 머릿속에 이미지가 되게 생생하게 떠오르면요. 뇌는 그걸 이거 익숙한데 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거 전에 경험했던 거구나 하고 그 출처를 잘못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가 쉽다는 걸 실제 과거 경험으로 착각하는 거죠. 그렇군요. 처리하기 쉬우면 그냥 익숙하다고 느껴버리고 그걸 과거 경험이라고 믿어버린다. 그럼 이거 혹시 우리가 요즘 많이 얘기하는 가짜 뉴스 같은 거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랑도 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출처가 좀 불분명해도 내용 자체가 그럴듯하고 이해하기 쉬우면 이거 진짠가 보다 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기억에 오류가 많다. 이러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내 기억력 왜 이래 하고. 근데 섹터 교수는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해요. 이런 오류들이 그냥 단순한 결함? 실패?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오, 결함이 아니라니요. 그게 무슨 뜻이죠? 기억력이 막 안 좋은 게 오히려 장점일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예를 들어 소멸은 덜 중요하거나 잘 안 쓰는 정보는 자연스럽게 잊게 해주잖아요. 덕분에 뇌는 한정된 자원을 좀 더 중요한 정보 처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 모든 걸 다 기억한다면 오히려 너무 혼란스러울 거예요. 오규인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개별 경험의 아주 세세한 출처 하나하나보다는 그 경험의 핵심 내용, 그러니까 요점을 파악해서 일반화하고 그걸로 미래를 예측하는 데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의 정확성을 조금 희생하는 대신에 효율성이나 유연성 같은 걸 얻는 일종의 대가 교환, 트레이드오프라는 거군요. 네, 바로 그거죠. 기억의 유연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런 해석인 거죠. 기억에 관한 한 때로는 적을수록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기억 시스템은 완벽한 기록보다는 생존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데 더 유리한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데니얼 샥터 교수의 연구를 통해서 기억의 오류 중 소멸과 오귀인에 대해 좀 살펴봤습니다. 기억이란 게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기도 하고 소멸, 또 때로는 그 출처를 착각하기도 하는 오귀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유연하고 어떨 땐 좀 부정확한 시스템이라는 걸 알게 됐네요. 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이런 오류들이 단순히 실패나 결함이 아니라 어쩌면 변화하는 세상에 더 잘 적응하기 위한 우리 뇌의 나름의 전략일 수 있다는 거였죠. 기억의 어떤 놀라운 효율성, 또 유연성, 이걸 얻기 위해 치르는 자연스러운 대가인 셈입니다. 완벽하지 않기에 오히려 더 강력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만약 우리의 기억이라는 게 과거를 그대로 담아두는 어떤 창고가 아니라 현재의 필요나 믿음에 따라서 계속해서 다시 쓰이는 이야기라면 여러분이 인식하는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얼마나 고정된 실체일까요? 아니면 매순간 새롭게 편집되고 있는 그런 살아있는 이야기는 아닐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